사실 미국처럼 주식을 통해서 내가 매월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배당형 주식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은.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ETF를 넘어오게 되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ETF를 통해서 할 수 있을 확률이 높게 되고 예. 또 미국은 그런 주식도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 배당 ETF도 숫자가 한 6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현재 한 20개가 아직 안 되거든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영수님 남편이 근무하면서 꼭 듣는데 제게 이 코너 바로 알쓸투잡이죠. 적극 추천해줘서 고릴라를 깔았습니다. 열청할게요 해주셨습니다. 알쓸투잡 저희가 좀 다양한 것도 많이 다뤘어요 그동안. 예. 예.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무형도 다뤘고 이론도 다뤘고 그렇죠. 예. 상식도 다뤘고 진짜 알쓸투잡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전문적이고 제가 재테크용입니다. 오늘은 어떤 예. 주제죠? 매월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월 분배형, 월 배당형 ETF 상장지수 펀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고 예.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월 배분형, 그러니까 매월 월세처럼 들어오는 그런 ETF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월 배분형 ETF가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 짜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한 진짜 7, 8년 전에 월 지급식 펀드라고 예, 맞습니다. 출시하면서 맞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또 끌었다가 또 거기에 그 월 지급 펀드들이 뭐 사건이 좀 있어서 주가가 하락됐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월 분배형 ETF, 예. 월 지급식 ETF라고 하면 안 되나요? 비슷한 월 지급식 뭐 해도 되고요. 네. 뭐 인컴형 ETF 인컴형, 해도 되고 예. 월 배당형 해도 되고 월 분배형 해도 되는데 공식 명칭 월 분배형이라고 하시는 게 원래는 공식 명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쓰는 거 뭐 저는 뭐 월세형 ETF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예. 월세형 ETF, 뭐 월급형 ETF 이런 말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매달 배당이 나오는 예. 펀드에서 더 나아가 이제 ETF입니다. 우리가 ETF. 상장돼서 막 예, 바로바로 그쵸. 실시간 매매가 예, 됩니다. 예. 개념 정리부터 할까요? 예, 지금 말 그대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투자들의 계좌로 넣어주는 현금으로 넣어줍니다. 현금으로 예. 넣어주는 ETF를 얘기를 하는데 그 ETF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처음에 나왔던 게 지수형이에요. 뭐 코스피 200 ETF라든가 S&P 500 ETF, 뭐 다우지수 ETF 이런 지수형에서 그 다음에 이제 테마형이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최근에 자동차, 그쵸, 뭐 신재생, 특히 전기차, 예. 바이오. 예. 저도 지금 바이오 좀 물려 있는데 네. 뭐 이런 테마형들이 네.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월 분배형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월 분배형 ETF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네.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이런 그 월 분배형 ETF에 지금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일수록 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현재 그 지난 6월에 처음 이제 월 배당 ETF가 월 분배형 ETF가 등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 네. 근데 지금 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현재 한 7천억 정도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요즘 시장에 돈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펀드 상품들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아까 월 지급식 펀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월 지급식 펀드로 왔어요. 공무원 펀드로. 우리나라는 이것이 아마 월 지급식 ETF 쪽으로 오히려 더 인기가 올 것 같아요. 네. 일본에는 그 월 분배형 이런 상품들이 좀 인기가 있다면 예. 약간 이게 그 은퇴 뭐 맞습니다. 요거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가 기회가?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구 구조의 변화예요. 그 우리나라 현재 연령대에서 5,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또 몇 년만 더 지나게 되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는 국민 5명당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와요.
당연히 맞아요. 그 노동소득이 끝나고 근로소득이 끝나면 관심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으로 생활비를 조달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를 뭐 그냥 뭐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주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체감하기 어렵거든요. 또 그 유동성이 흐름에서 딸리죠. 그러니까 네, 급전도 앞으로는 이렇게 필요한데. 매월 급여식으로 지급되는 이런 유형의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일본에서는 그 고령화 사회가 진척이 되면서 일본은 ETF가 아니어서 그 당시 ETF가 없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월 지급식 펀드가 그 소위 말하는 퇴직자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한국도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 네. 나오는 것 같고 네.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 전세보다는 월세. 월세로 많이 가고 네. 있는 이런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리 미국은 주식 중에서도 특히 뭐 리츠 주식 중에 리얼티 인컴이라는 주식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리츠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은 이제 매월 배분형이에요. 그 미국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주도 분기 배당이 거기는 기본인 것 기본이고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주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활비를 조달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주니까. 그런 게 되게 많으니까 네. 뭐 많이 줘야 뭐 반기 배당해주고 네. 분기 배당해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몇 개 대형주들만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 미국처럼 주식을 통해서 내가 매월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배당형 주식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은.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ETF를 넘어오게 되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ETF를 통해서 할 수 있을 확률이 높게 되고 네. 또 미국은 그런 주식도 많지만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월 배당 ETF도 숫자가 한 6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현재 한 20개가 아직 안 되거든요. 네. 점차 이런 수량이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건 기업이 이렇게 좀 배당 스타일을 바꿔야 또 우리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사실은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가버넌스 지배구조 문제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현재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가 현저하게 전평가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배구조 문제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배당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지 못하면 사실 배당이라도 더 줘야 해줘야 되는데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업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네.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자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주 친화적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 ETF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럼 뭐 그 주식과 달리 보다 안정적으로 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지금 투자에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시점이 좀 불투명한 시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인플레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이런 대외적인 변수,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패권 전쟁 같은 이런 불확실성 상황에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 소위 말하는 숲속의 새떼보다는 네. 내 손 안에 새 한 마리를 더 중시해주는 경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에 대한 그 수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게 예. 월 분배형 ETF, 월 지급식 ETF, 월 뭐 인컴 ETF 이게 운용을 보면 가령 이게 리치 같은 것들은 이해가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예. 거기에서도 월세 거두니까 예, 월세 거둔 걸 우리한테 쏴준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도 미국에서는 월 배당을 하니까 그거 월 배당한 거 우리한테 쏴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제 생각에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한 이것이 뭐 공식적인 이런 유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쉽게 한번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한 예.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가 전통적인 지수형. 뭐 대표적으로 S&P 500 같은 지수죠. S&P 500의 그 S&P 500은 미국의 대표는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인덱스지 않습니까? 네. 지수인데 그게 한 배당 수익률이 한 1.5에서 1.6 정도 나와요. 물론 연간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 정도 나오는데 이 1.5% 받은 거를 12번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런 지수형을 월 지급식으로 만든 ETF가 있고 근데 요건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배당금을 좀 많이 주는 만 모아서. 이렇게 그런 배당주만 많이 주는 이런 배당 관련 주식들만으로 만들어진 네. ETF인 거죠. 그러니까 네. 배당형인데 이건 좀 높겠죠. 이거는 뭐 많이 주는 경우 이건 한 3% 이상 나오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고배당주라든가 아니면 25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시켜 온 뭐 배당 귀족주 귀족주. 뭐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이제 배당형이 있고 요것도 그럼 한 연 3.5% 나온다고 아, 치면 그걸 쪼개서
그쵸. 12개월에 넣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n분의 1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씩 금액은 달라질 달라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략 그거를 12번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아마 지금 수익률은 이게 제일 높을 것 같은데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는 ETF. 네. 이것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츠는 임대료가 매월 나오죠. 들어오니까 네. 그 돈을 이제 그대로 다시 12번에 나눠서 좋아요. 돌려주는 네.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최근에 리츠 가격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리츠가 아마 배당 수익률이 거의 6%대 가까이 나오는 것도 뭐 어떤 ETF 같은 그 리츠 주식 같은 개별 주식 8%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순 수익률로는 리츠형이 지수형이나 현재 배당형보다는 좀 높을 거예요 네. 수익률이. 그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형 이거 뭐 어렵긴 한데 쉽게 생각하시면 뭐 커버드 콜이라고 그래서 주식과 뭐 콜옵션을 동시에 거래하는 전략인데 이게 파생 상품으로 활용해서 월 지급률을 높여낸 거예요. 일정하게 예.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이게 지금 현재 한 월 1% 나와요. 월 1%요? 그럼 연 12%? 근데 단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단점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주가가 오를 때는 못 올라가요. 네. 그게 왜냐하면 콜옵션 같은 걸 통해서 막아놓으니까. 상단을 막아놨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횡보 장세, 약세 장에서는 이런 식의 파생 상품을 활용한 전략이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섯 번째 액티브형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형태인데 이거를 월 지급식 형태로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수익을 낸 거를 쪼개주는 거예요? 아니죠. 야, 이것도 이제 그거? 투자를 할 때 이것도 아마 배당 관련 주식을 포트폴리오 많이 짤 건데 매니저가. 우리 그냥 우리 지수형 같은 경우는 S&P 500만 사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펀드 매니저가 개입을 해가지고 더 좋은 종목을 더 편입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네. 그냥 이런 건 액티브형 ETF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정도가 현재 국내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예.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고 황금알은 아니고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 함정이요. 만약에 이런 거죠. 배당 수익률을 이제 가령 12%라고 할게요. 예. 매달 이제 내가 1억을 넣어놨어요. 샀어요. 1%씩 따박따박 준다고 예. 하는데 ETF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1억이 8천만 원 되면 예. 1%씩 받아가지고 1,200만 원 뭐 받았다 쳐도 예. 손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예, 예. 이런 맞아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하나의 그 월드급식 ETF를 하시기보다는 여러 유형의 ETF를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ETF 투자했는데 이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네. 거꾸로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가 매월 받은 배당금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사게 되면 배당금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쓰지 않고 배당을 재투자하게 되면 물론 이제 당장 써야 되는 분도 그렇죠. 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예,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추가로 그걸 사면 배당금이 또 증액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하고 주가도 좀 물타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나중에 네. 오르면 뭐 이중으로 땡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ETF에 올인해 갖고 내가 성공해야지 그건 쉽지 않다. 네. 좀 분산해 놓고 떨어지게 되면 내가 받은 현금으로 더 사서 내가 배당 주식 수를 늘려놓게 되면 주식이란 건 한 주당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배당금이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이 월 분배형 ETF는 오히려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ETF의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고 예. 거의 확정적으로 이 뭐 월 배당률 뭐 0.8% 뭐 0. 이런 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그 채권이 그렇게 가시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게 월 지급식 채권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좀 자금 규모가 크신 분들이 많이 샀었거든요. 그럼 만기까지 들고 가면 변동성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채권은 중간 금리 가격 변동을 하지만 내가 막 3년짜리 채권 만기까지 보유하고 매월 받겠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고정된 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채권을 월 이자 지급식 채권을 사시는 게 좋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시세 차익도 좀 노리고. 아, 그럼 월 분배형 ETF는 시세 차익의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세 차익도 내가 어느 정도 보면서 꾸준하게 내가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시세 차익도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주식 스타일의 월 배분형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죠. 가능한가요, 근데 현실에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현금을 어느 정도 재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시게 되면 이게 뭐
월 지금 현재 배분형 ETF 중에 대표적인 게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리치형 같은 것들은 있지만 네. 주로 다 미국 관련된 배당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사실은 그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하고 거기는 막 몇십 년간 주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배당 킹 그러면 뭐 3M과 같은 회사, 포스트잇 만드는 회사 이게 네. 배당 킹인데 이 회사는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긴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매년 배당금을 늘리고 있고 미국의 애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사실 이런 주식으로 만들어진 인덱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그 사실은 배당 컷이 일어날 확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국내 주식보다는 좀 적죠. 그럼 그건 이제 월 배당은 보장됐다. 어느 정도는 나오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 나오죠. 시세가 이제 타면 그렇죠. 주가 차익도 나온다. 그냥 오르면 땡큐 가만히 계시고 많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은 내가 사면 배당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뭐냐면 일종의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그 배당금으로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그 나중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배당이라는 게 재투자가 되면 배당의 가속도가 붙어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것이 이제 배당의 복리 효과인데 네. 이런 것도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앞으로 진짜 노령화 얘기를 앞서 모두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현금 흐름을 좀 주는 상품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그게 월세라는 형태로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고요. 그래서 인기를 끌었고요. 예,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차익을 중심으로 그 매매에서 돈을 버는 걸 중심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주식이라든가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차익도 차익이지만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뭐 채권의 이자 수익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산 운용 방식이 앞으로 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6월에 시작됐다고요? 예. 이제 첫 걸음인데요. 그리고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ETF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들이 많아요. 월 지급식 같은 경우들이. 그리고 뭐 이를테면 우리가 리츠 같은 것도 하더라도 그게 배당 소득세를 받거든 내야 되거든요. 15.4%. 15.4. 그러니까 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를 하게 되면 이게 연금 소득세로 넘어가요. 세율이 훨씬 싸져요. 그럼 이것도 그 우리가 전에 했던 예. 그 계좌들 ISA 계좌 이런 걸로 ISA 하면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나 예. 퇴직연금 DC형 계좌로 활용하시면 세금을 과세가 2연이 15.4를 바로 안 내고 네, 과세가 2연이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과세 2연 효과와 절세 효과 두 가지를 얻어질 수가 있죠. 예. 이게 1년이라면은 뭐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보통 한 20년 하니까 그러면 20년씩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S&P 500만 하더라도 한 20년 구간으로 보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물론 시장마다 다르지만 연 한 8% 나왔거든요. 7에서 8%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제 그 지수가 오른 거죠. 이게 이제 배당이 한 1.5% 80년대 이후에 배당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이것이 계속 재투자됐다 그러면 사실은 가정하면 더 높아지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최근 국내에도 이제 등장을 해서 인기가 몰입니다. 지금 월 배당 ETF 어느덧 순자산 규모가 7천억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매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월 배당 ETF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